통계 마지막 파트로서 추정,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통계를 낼 때 모든 그 대상을 다 하면 좋은데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표본이라고 해서 일부를 택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전체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거죠. 여론조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려면 4천만 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각 지역에서 한 1000명 정도만 뽑아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표본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을 갖고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 그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봅시다. 방금 말했듯이 그 일부분의 통계를 갖고 전체를 추정하는 문제, 그거를 이제 좀 하고 싶은 건데요.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 부모, 모자죠. 그러니까 전체 통계조사에서 조사해야 되는 대상 전체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모두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대상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 그걸 표본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에서 대상이 된 표본의 개수, 그거를 이제 표본의 크기다. 그러니까는 뭐 대한민국 4천만인데 그 중에 1000명만, 그럼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턴이요. 그 다음에 그럼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모집단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속하는 각 대상을 내가 선택할 때 같은 확률로 뽑게 되는 것, 추출하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고 똑같은 조건에서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복원 추출이라는 건 복원이란 말에서 나오듯이 뽑은 대상을 다시 모집단에 넣고 또 추출하는 것입니다. 하나 뽑고 걔를 다시 집어넣고 또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계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산, 이거를 각각 여기 있는 것처럼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산을 얘기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 집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본을 택해서 표본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이라는 거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하는 거죠. n개, 크기가 n이면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x1, x2, xn을 구하면 얘네들로부터 평균 구하면 되죠. 평균 x반은 각각 표본값을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s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놈은 원래는 분산을 구할 때 n분의 1을 해줘야 되죠. n분의 1의 평균이니까 n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n-1을 해주고 x1- 평균, x2- 평균, xn- 평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n-1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분산보다 표본의
분산은 좀 더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n-1을 해줘서 n으로 나눠주는 것 대신에 n-1로 나눠서 조금 더 값을 키워주는 그런 것이 좀 수학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는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본을 n개의 표본을 구했으면 n개의 표본 값들이 있을 테니까 이 값들을 갖고 직접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 x바의 확률 분포, 평균인데 무슨 확률 분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거죠. 그럼 각 그 뽑은 표본마다 평균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평균들을 확률 분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에서 3까지 자연수가 적힌 3개의 공이 주머니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한 개의 공을 이미 출출한답니다. 그래서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x는 1, 2, 3이 되고 각각은 3분의 1씩의 확률로 뽑히겠죠. 이게 이제 실제로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면 m은 2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모집단이 3개밖에 안 되니까 다 구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 그러니까 2개를 추출한다는 거죠. x1, x2. 그랬을 때 x1, x2의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추출한다 그러면 x1, x2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 1, 1, 2, 1, 3, 2, 1, 2, 2, 3, 3, 1, 3, 2, 3, 3 이렇게 뽑힐 수가 있겠죠. 여러 번 한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구하면 얘는 1이고 1, 2니까 얘는 1.5고 1, 3이니까 얘는 2고 2, 1이니까 다시 1.5 이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 표본 평균이 됩니다. 그럼 표본 평균도 이게 가질 수 있는 사건처럼 생각하면요. 이것들의 이제 확률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고, 이 표본 평균 자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요거의 평균,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표본을 구해서 그 표본 평균을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x1, x2가 표본으로 나오는 경우에서는 1, 1, 1, 2, 1, 3 이렇게 된다 그랬죠. 9가지 있고 그때 표본 평균의 값은 1, 1.5,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9분의 1이죠. 왜냐하면 1이 뽑힐 수 있는 게 3분의 1, 또 여기서 1이 뽑힐 수 있는 게 3분의 1. 요거는 또 1이 뽑혀서 3분의 1, 2도 3분의 1. 그렇죠. 각각의 확률은 다 9분의 1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값이 1일 경우에 그때 확률은 9분의 1. 1.5일 때 그때 확률은 9분의 2. 1.5가 여기 지금 2개 생기죠. 그 다음에 2일 경우에는 2일 경우 하나, 둘, 셋.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2.5일 때는 9분의 2. 그 다음에 3일 때는 9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것이 표본 평균 x바라는 거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구하면 이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구했으니까 이제 그 x바의 평균, 요놈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2가 나오고요. 요거의 분산 구하면 3분의 1이 나오고 그거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은 원래 거와 비교해 보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 m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표준 편차니까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x바가 표본의 평균인데 이걸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놈의 표준 편차 분산 이거는 모 집단의 분산을 시그마라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라 그러면 이거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이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 모집단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놈.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고, 그러니까 표본을 몇 번 뽑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표본 평균을 몇 개 구하고 그놈의 평균을 내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 표본의 크기,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 확률적 분포,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x바가 표본 평균이라 그러면 얘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배웠는데요.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n의 크기가 관계없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모집단의 평균하고 모집단의 이 분산에 기반한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그래도 n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게 잡으면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m하고 시그마는 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인데요. 이것이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신생아 중 9명을 내가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요. 표본의 크기는 9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의 평균이 2.6kg, 3.8kg 이하가 될 확률, 이거를 구하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생아의 체중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3.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9명을 추출해서 생긴 표본도 역시 평균 체중, 표본의 평균 체중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놈을. 그런데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말했듯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를 쫓아가니까 n이 지금 9죠. 그러니까 9분의 0.6의 제곱 9분의 0.6의 제곱 이거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n은 3.2, 0.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x바가 2.6하고 3.8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려는데 지금 평균이 3.2, 9분의 0.6 이렇게 표준 편차는 9분의 0.6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나면 좀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Z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0.2, 그 다음에 평균은 3.2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나면 P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P, Z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그러면은 이건 2배 0, 뭐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 0.4987이 앞에서 우리가 3시그마일 때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997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일 때 평균, 이 확률값, 이거는 좀 외워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평균. 모평균을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건데요. 어디로부터? 표본을 구해서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놈으로부터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거를 일단 가정하고요. 그래서 평균은 M,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죠. 그러면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에 이놈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고 이놈의 평균은 모집단하고 똑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m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만들고 싶죠. 그러면 지금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이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이 표본 평균을 대한 거를 바꾸고 싶으면 x바 대신에 z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치환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 n, 0, 1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게 z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1.96 사이에 오면 그 확률은 95%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Z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 게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모평균 M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만약에 X바, 이건 우리가 표본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놈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값 X바를 안다고 치면 이 X바를 여기다 대입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M이 X바에서 요만큼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표본의 표준 편차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요건 알고 있는 거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거는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든지 하면 되는 건데 뭐냐 하면 X바는 X바를 갖고 요 M을 추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 X바로부터 X바 내가 계산한 요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이 정도 사이 안에 M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은 이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거는 표본의 평균.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M의 상하값을 알 수 있죠. 그럼 M이 만약 이게 2, 이게 3, 그러면 M이 2하고 3 사이에 존재한 확률은 95%다. 그래서 그거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M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라는 거는 M이 이렇게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9%다. 내가 M이 요게 뭐 2, 3이면 M이 2하고 3 사이에 존재할 확률 99%다. 99% 2하고 3이다. M 평균이 모평균의 모집단의 평균은 2하고 3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호수에서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가 평균 mcm, 이 m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 몇 cm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 편차는 2cm 정도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2cm라고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2라고 주어진 거죠. 그래서 16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구했더니 평균이 15cm래요. 15cm. 오케이. 그러면 그때 이 모평균, 전체 이 호수에 있는 붕어의 평균은 M은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그걸 계산해 보는데 M은 아까 95%의 신뢰 구간이면은 요 식을 따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 N은 16이고 시그마는 2. 이거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한 거죠. 대입한 1.96 해서 그래서 14.02, 15.98.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0이 한 14cm에서 M이 16cm. 이 안에 있는 물고기는 대륙 14cm에서 16cm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일 거다, 대다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신뢰도를 9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려면 표본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알아야 되겠죠. 시그마 모집단의 시그마를 혹시 알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 뭐 표본 구해갖고 표준 편차를 억지로 해도 구할 수도 있고요.